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2022년 1회 실기입니다. 품질 경영 산업 기사가 되겠습니다. 기사에 대한 내용은 또 뭐 새롭게 강의가 되어질 것이고요. 우리 이제 산업 기사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찾았습니다. 이 시간이 좀 걸렸는데 아직까지 여러분 편집은 아마 유튜브에서는 좀 어떻게 조치할지 잘 모르겠고요.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CBT가 벌써 이루어진 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필기에 비해서 우리 필기 때는 CBT에서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것을 보았을 때는 물론 아주 옛날의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간연도의 기출 문제에서 거의 다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건 큰 문제가 되지는 아니합니다. 그래서 산업기사인 경우에 필기 합격을 하려고 하면 간연도 기출 문제를 어떻게 보면 약간 무식한 말로 딸딸딸 외워도 합격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2차 관문을 거의 패스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없잖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2차를 공부를 옳게 하기 위해서는 쉽게 좀 합격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1차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체계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2년 1회의 품질경영 산업기사가 되겠습니다. 산업기사에 대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중에는 이 내용이 공표되지 아니하였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풀어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나온 문제 중에서 몇 가지를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 싶은 것을 한번 문제로서 처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화면 보이니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왔는 것이 문제 1번인데 어떤 도수 분포표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하는 도수 분포표에 따라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변동계수 CV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CV는 X바분의 소문자 S죠. X바분의 소문자에서 물론 곱하기 100을 하면 반드시 단위를 뭐 퍼센트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올 수 있고요.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이 수치를 바로 원데이터 이것이 바로 이건 X입니다. 이것이 X인데 이 X라는 값을 U로 수치 변환을 시키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가장 일반화된 것으로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산포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산포가 변화였는가 안 변했는가, 즉 분산의 변화에 대한 검증이 있고요. 그럼 변화였다면 그에 따라서 추정하시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계량값 관리도인데 측정치가 데이터가 하나씩 밖에 없고요. 범위 R이 있는데 1번 범위 R이 없습니다. 이 없다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동 범위를 이용했다. 즉 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RM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M은 뭐냐? 무빙 레인지라는 뜻이죠. 무빙 레인지. 이런 뜻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되겠죠. 그래서 표준 편차, 모든 관리도는 표준 편차의 3배이므로 첫째, 어떤 관리도를 사용해야 되죠. 그러면 X바 R 관리도가 아니라 야는 X RM 관리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 관리도의 상하한선과 중심선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 표준편차 3배에 의해서 바로 D2 RM 바 이런 꼴로 나타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판정하고 관리도가 이상 상태의 판정 기준은 총 8가지 있어요. 규칙 1부터 규칙 8까지가 있죠. 그럼 이것이 생각하는 4개 정도. 뭐 4개 정도 가면 관리 이탈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연이라든가, 그 다음에 트렌드, 다음에 뭐, 사이클, 뭐 이런 거 정도. 그러면 또는 뭐 중심선에서 바로 UCL, LCL,
여기 있는데 2시그마와 3시그마, 마이너스 2시그마, 마이너스 3시그마 사이에 연속 3점 중에서 중심선 한쪽에서 2점 이상인 경우 뭐 이런 것들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예, 그런 것 중에서 8개 중에서 4개를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규칙 1에서 8이 있습니다. 다음에 샘플링 검사를 실시했을 때 조건 5가지가 나오고 있고요. 자주 나오는 거였고요. 야는 그냥 일반 확률 포화송 분포로 구하라. 다음 문제 6번이 나옵니다. 이 도표가 나와 있는 내용으로서 야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개수 기준형 샘플링 검사 KSQ 0001에 해당되죠. 특성치를 보정하는 경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문제 7번 같은 경우는 분수 샘플링 검사가 나오네요. 그럼 이것은 AQL 지표형 샘플링 검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한번 찾아서 해봐라, 뭐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뭐를 찾아라 라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참고로 한번 아실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도 대문자를 안 쓰고 AS, 그러니까 아래 첨자로 쓰는 게 좀 더 맞는데, 하여튼 여기서는 무엇을 제가 한번 해드릴까요? 7번 일단 가보고 합시다. 그 다음 8번 같은 경우는 자주 나왔던 문제죠. 실험계획법에서 결척지가 존재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 9번은 일요인 실험, 반복 일정한 일요인 실험에서 바로 가설과 그 다음에 최적 수준을 구하고 그 다음 구간 추정을 하라,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10번 같은 L82의 7승령에서 좀 쉬운 거고, 11번은 그냥 관리 사이클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술하시오 라고 해서 이거는 간단하게 했을 때 요렇게 해도 됩니다. 그림을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 그러면 PDCA 요 정도 라는 걸 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매우 명확하게 쓴다라고 하면 이거까지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외우기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안 쓰고 앞부분을 쓴다든가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QC 7가지 도구가 있어요. 바로 각종 그래프까지 나오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13번은 ISO 9000에서 나오는 용어의 정의가 되어 있네요. 문제, 그래서 총 13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바로 1회의 품질경영 산업기사의 실기 문제였는데, 여러분하고 한번 제가 좀 혼돈스러워한다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한번 본다고 하면 저는 이것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험계획법을 한번 말고 요거 한 2개 할까요? 요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 요거요. 7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7번. 왜냐하면 7번은 지금까지 나오는 형태하고 좀 다릅니다. 표를 메우라가 아니고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시작. A사에는 수익검사에서 2859-1 보조표 샘플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AQL 지표형 샘플링 검사가 되는데,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C로의 개수와 당초의 합격 판정 개수와 적용하는 합격 판정 개수를 각각 구하시오. 이게 뭐요? 당초에 이 뭐죠? 좀 약간 이상한데 말이요. 한번 보겠습니다. C료의 개수와 N이죠. 다음에 당초의 합격 판정 개수, 당초의 AC라고 하죠. 당초 AC, 이 분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 적용하는 합격 판정 개수, 적용하는 것 같은 경우는 또 그냥 AC라고 하죠. 를 각각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말 자체가 좀 어려워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야는 뭐가 되는가 하면 AQL이 1.0%이고 통상검사준 2인데 로트가 250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끄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수치표에서 보시게 되면 2859 대시 1의 표를 가게 되면요, 제일 먼저 로트가 나옵니다. 로트의 크기. 이 로트의 표에서 로트가 야는 250개다라고 했어요. 250.
예, 여러분 250이 나오는데요. 그럼 250에 따라서 바로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금사 수준이 나오겠네요. 금사 수준. 금사 수준은요. 검사 수준은 특별한 말에서 1, 2, 3가 있고 특별 검사 수준에서 S1부터 S4까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로 검사 수준 2를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하고 250하고 만나는 지점 가면 알파벳이 나올 거예요. 알파벳. 여기에서는 지금 제가 책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다 보니까 알파 값이 무엇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그러면 문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알파벳이 나오는데 그럼 알파벳이 아마 A, B, C, D, E, F, G 중에서 하나겠죠. 마침 요 근처에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잠시 가지고 올게요. 자, 여러분, 요 가까이 있어서 좀 좋으네요. 자,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친구를 찾아보면요, 2859-1의 표를 찾으면 250인 경우에는요, 야는요, 250은 어디에 속하는가 하면 151에서 280에 속합니다. 151, 야는요, 151에서 280에 속하고요. 그럼 야는 검사수준 2하고 만나는 지점에 가보게 되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바로 G가 나오는 G. 예, C로의 문자가 G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G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G를 가지고 AQ라고 만나는 지점을 갑니다. 그래서 야는 첫 번째에 보통 검사를 실시한다는 건데 했을 때 바로 보통 검사로 가보면 흐름이 이런 거예요. 보통 검사를 가게 되면요. 바로 G를 찾아요. G를 찾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G의 아래 옆에 N의 값이 나옵니다. 그럼 N이 얼마나 나오냐면 32가 나와요. 32. 32가 나오고요. 그래서 N이 32가 되겠죠. C로의 크기는 32가 되고요. 다음에 AQL이 1%입니다. 그래서 AQL 1%를 찾으면 됩니다. 이거하고 만나는 지점에 가보게 되면 AQL 1%하고 G하고 맞는 점이 바로 화살표 아래쪽으로 갑니다. 화살표가 이렇게 돼요. 화살표 이렇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보조적 주 샘플링표로 가야 됩니다. 보조적 주 샘플링표. 그럼 보조적 주 샘플링표가 어디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바로 뒤쪽에 보게 되면 부표 11-A에 바로 보통검사 1회 샘플링 검사 방식의 보조적 주 샘플링 표가 나오게 돼요. 그럼 거기에서 G30이고 1%하고 만나니까 야가 얼마나 나오냐면 바로 분수가 2분의 1이 나옵니다. 2분의 1. 자, 정리를 합니다. 자, 끝났어요. 자, 이 문제의 첫 번째 시료의 개수와 그럼 시료의 개수는 N은 30이에요. 다음에 당초의 합격 판정 개수는 했을 때는 이게 2분의 1이에요. 이게 A시 당초의 합격 판정 개수. 그럼 2분의 1일 때는요. 전환 소위 말하는 합부 판정 점수를 더하게 되면 2분의 1일 때는 더하기 5점을 하게 됩니다. 그럼 5점을 하기 때문에 8 이하이면 0이 되겠죠. 그러면 적용하는 AC는 바로 5점밖에 안 되게 0이 되겠죠. 그래서 적용한 AC는 0이 된다. 그래서 정답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이걸 보고 제가 다시 답을 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N개시를 검사해 본 결과 부적합품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검사 전 합부 판정 점수와 그러면 여러분 검사 전 무슨 점수요? 검사 전 합부 판정 점수를 AS라는데 그럼 이 AS는요 당연히 5점입니다. 5점. 바로 야가 여기서 5점이에요. 더하기 5점 하는 게 5점 되잖아요. 그런데 검사 전이고요.
근데 실제 부적합품이 몇 개 나왔냐? 존재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합격이 되는 거죠. 합격이 되니까 검사 후 AS는 어떻게 되느냐? 부적합품이 나오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야가 그대로 5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N개시를 검사한 결과 부적합품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검사 전 합부 판정 점수는 5점이고요. 검사 후의 합부 판정 점수도 당연히 5점이 됩니다. 즉 이것을 우리 AS라고 하죠. 그래서 AS가 5점이 됩니다. 이것이 2번 문제이고요. 3번은 전환 점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로또가 합격이 되잖아요. 합격이 되면 전환 점수는요. 전환 스위칭 스코어라고 하죠. 야는 바로 AC가 0, 1 이하 0과 1에서 합격을 하면 더하기 2점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2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지를 여러분에게 공개를 합니다. 첫 번째에 자 어떻게 되냐면 1번 시료의 개수와 그럼 시료의 개수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시 설명드리면 로또가 250이었어요. 250에 문자를 가보니까 G가 나왔어요. G가 나왔고요. 그럼 G에 따라서 보통 검사였어요. 그럼 이 보통 검사의 G를 가니까 몇 개를 뽑으라 하면 32개를 뽑으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32가 되는 거죠. 32를 뽑았는데 화살표가 아래로 가는 화살표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바로 당초의 합격 판정 개수는 2분의 1이 됩니다. 화살표가 2분의 1로 대신하고 적용하는 것은 야는 0에 해당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로또이기 때문에 2분의 1 때는 전환 점수가 바로 전환 점수가 합격 판정 점수가 5점밖에 안 돼요. 8점 이하이면 0으로 한다. 그게 바로 0이 되었어요. 그래서 1번 32AC는 2분의 1 적용하는 AC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N개시를 검사했는데 부적합품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도 안 나오면 합격이다. 그럼 합격이 되겠죠. 합격이 되는데 검사 전 합부 판정 점수는 당연히 처음에 2분의 1이 나왔을 때 더하기 5점 한다 그랬어요. 그럼 5점이에요. 부적합품이 나오지 아니하고 합격했기 때문에 약간 5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5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전환 점수는 SS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전환 점수는 보통 검사에서 수락 검사로 가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5점이 2점이 되겠죠. 합격이면 2점, 불합격이면 빵점이 되겠습니다. 그런 원리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교재상으로 우리 품질의 샘플링 검사의 표로 보게 되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로또가 나오죠. 로또에 가서 그 다음 문자가 나오죠. 문자 다음에 N이 나오죠. 그러면 이 N에서 화살표가 나왔냐 정수가 나왔냐면 당초에 AC가 나오죠. AC가 나오죠. 그럼 이것을 우리는 합부 판정 점수 AS가 나오죠. 검사전. 이런 꼴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지금 다 보이고 있는 거죠. 검사전. 그 다음에 야가 검사전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적용하는 AC가 나와요. 적용 AC. 그러면 야는 실제 나오는 개수가 나옵니다. 부적합품. 그럼 합부 판정이 나오겠죠. 합부 판정. 그 다음에 검사 후 AS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검사 후 AS. 다음에 우리는 나오는 것이 뭐죠? 전환 뭐라 그러죠? 이거 전환 점수가 나오죠. 전환 점수. 검사 후 AS가 나오고요. 검사 전, 그 다음에 전환 전수가 나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냐면
롯데가 250이었어요. 이것을 보통 검사에 수료의 문자가 G였어요. 이 G에 가는 거 32가 나왔어요. 화살표가 아래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화살표를 알아게 그걸 찾아가기 2분의 1이야. 찾아가 볼게요. 그럼 2분의 1은 더하기 5점이에요. 그럼 5점 돼요. 그럼 적용하는 AC는 바로 이 2분의 1을 바꿔줘야 되는데 5는 5점으로 8점 이하예요. 그럼 양은 0이에요. 부적합품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합격이에요. 합격이 되면 검사 후 A에서는 부적합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 합격되시 5점 그대로 가요. 야가. 전환 점수는 합격이 되냐 안 되냐. 합격이 되었으면 플러스 2점이요. 그래서 2점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묻는 것이 무엇을 물었는가 하면 문자 물었고요. 문자 물었죠. N 물었죠. N. 야 물었죠. 야 물었죠. 야 물었고 야 묻고 야를 물었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적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잘못 알면 굉장히 힘든 문제가 돼요. 굉장히 힘든 문제. 그런 이야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시간이 약간 한 문제 더 풀기는 약간 좀 합니다만은 이번 강의는 요 정도가 7번이 약간 형태를 달리해서 풀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약간 이해하기가 좀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체적인 우리 13문제의 품질경영 산업기사의 필답형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를 살펴보았고요. 이 중에서 우리는 2859-1에는 분수입니다. 분수가 나오는 형태를 원래는 칸을 메우란데 메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각각을 이렇게 적도록 하는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복원을 하는데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실제 제 교육을 들으신 분들이 그래도 말씀을 해주셔가 이렇게 쉽게 복원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분들에게 매우 감사의 뜻을 전하며 여러분들도 뒤쪽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은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구독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다른 또 회차에서 또 뵐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고요. 아마 추후에는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품질을 좀 더 아우를 수 있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격증뿐만 아니라 어떤 품질의 어떤 상식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 유튜브를 통해서 활동을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많은 지도와 관심 부탁드리면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2022년 1회 품질경영 산업기사 기출문제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이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